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나무 관세음보살 영두사 관원스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또 잘 가꾸는가에 대해서 본문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가꾸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권력이 있어야 될까? 돈이 많아야 될까? 또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줘야 될까? 또 이렇게 성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마음을 먹지요. 우리 인생은 원래 평온한데 태어나면서 이 시스템,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막 무엇인가 쫓기듯 살아간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쫓기듯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네요.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면은 마음만 앞서서 쫓아간다면은 결국 그 실패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지요. 안정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면서 자신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건 아니죠. 우리 인생의 저마다 자신의 기량 마음껏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면, 좋은 것을 드러낸다면 그때 그곳에 향기로운 삶을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거짓된 마음, 또 위선된 마음, 또 누구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은 그것은 곧 진정한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진실하고 또 내 마음이 진정 바르게 산다 그러면은 보이진 않는 꽃이지만은 활짝 피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누구나 행복하게 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가난하든지 또 부자든지, 가난하면은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괴로움이 따르다. 그러한 잠재력을 묵혀두지 말고 내가 비록 저 산속 누가 봐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을 누가 안 알아줘도, 또 나만 홀로 이렇게 알아줘도 그 꽃을 마음껏 한번 피워보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아주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이 얼마든지 많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말을 안 하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은 이 말이 많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좀 추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꽃을 피우라는 뜻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자녀들한테나 또 이웃한테, 내 친척한테 너무 늙어가면서 말이 많으면은 제대로 된 꽃을 못 피운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 안에 꽃을 한번 활짝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간혹한 스님,
오랜만입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저는 뭐 늘 지금 초파일이 뭐 며칠 지났는데 그래도 등 다는 분들도 오시고 또 전화도 오고 제가 그래 늘 그래요. 초파일 때만 등은 다는 건 아니다. 아주 6, 7월 달이고 계속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무명을 벗기 위해서거든요. 그래 그걸 무명을 벗기 위해서는 꼭 초파일만 아니라 초파일 지나고 난 뒤에도 등을 단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더니까 대부분이 불자가는 초파일 날만 이 등을 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초파일 날만 등을 다는 게 아니다. 마음의 때 무명을 벗기려면은 초파일과 상관없이 이렇게 등을 단다.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더니까 계속해서 또 연등 접수가 또 들어와요. 그러네요. 그리고 자, 근데 그 지금 내일이 이제 선거입니다. 어떻게 사전 투표는 하셨어요? 저는 제 그 마음속에는 사전 투표가 아니라 본 투표를 하기 위해서 나는 또 늘 생각을 했고 사전 투표에 말이 많으니까 본 투표를 해서 그 투표한 함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데 보관 안 하고 그대로 개표장을 가가지고 이제 그걸 열어볼 수 있게 저는 보통 한 5시쯤 이제 도착하는 걸로 또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5시쯤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원에 가서 가야 되거든요. 거기가 지금 보면은 노원에는 계속해서 아마 저쪽 사람들 이게 나오는 데인데 거기가 하필 지난번에는 누구야 이준석 나오던 데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식당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쓱 들어와가지고 자기 젊은 보좌관들하고 그러니까 오래됐지 그게 아마 저기 그 서울대학교 출신 누구죠? 왜 지금 분당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안철수 그 사람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준석이 물려받아가지고 낙선을 했지만은 그때 저 사람이 우리 지역구였구나 이런데 거기는 야당세가 강하고 그때 안철수가 뭔가 좀 내세워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저쪽 사람들이 뺏긴 지역구래 가지고 그건 아주 야당세가 강한 편이에요. 거의. 자, 근데 지금 내일 이제 본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안 뵙는 동안에 이 지금 계양을에 난리난 후보 하나 있죠. 예. 무소속의 이 김현태 후보. 이 김현태 후보의 이 촛불과 부적 촛불과 연등을 많이 올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입니까? 그럼요. 요번에는 전라도 계시는 분인데 광주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김현태가 꼭 돼야 된다. 전라도 광주에서. 예, 광주에서. 광주 분들은 그렇게 불심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예. 그쪽이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그쪽은 무속인 이제 많이 믿죠. 그쪽은요. 이제 기복 불교가 아주 심한 데고 그래서 거기에 분이 김현태 지금 후보가 꼭 돼야 된다. 그래 저도 그랬죠. 꼭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인천에 계신 분인데 그분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김현태 이 등도 여러 개 달았는데 김현태가 꼭 돼야 된다. 그만큼 말은 안 하지만은 그만큼 참
간절한 이게 지금 얼마나 험지 중에 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은 그쪽에 국민의힘 그 약사 출신이니까 늘 그 나오는 분이 그 뭐 현수막도 안 걸어놓고 뭐 했다고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쪽을 그냥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에 참 아쉬움이 많이 나고 그분이 인천에 사시는데 그분이 꼭 돼야 돼. 그 자기 지역구는 아니라더라고 옆인데 그분이 꼭 김현태가 꼭 후보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쪽에 코를 좀 납작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대신에 스님이 기도를 좀 더 열심히 좀 해달라고. 그런 연세가 좀 뭐 거의 90이 다 돼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그 송영길 그 민주당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바로 그 인천 계양을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죠. 그리고 그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려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곳에서 보글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꺾었습니다. 보궐에서 된 게 아니군요. 예. 그렇게 해서 된 지역인데 정말 험지 중에 험지고 인천 계양을은 완전하게 그거는 그 민주당세가 매우 강한이 아니고 매우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출마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좀 젊고 미래가 있는 이 무소속의 김현태 후보하고 이 보수 단일화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 김현태 후보를 응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김현태 후보 부적초 2개 자루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일단 가져와 보시죠. 그럴까요? 예. 그거를 조금 안쪽으로 당겨주세요. 더. 예. 자, 김현태 후보 참 무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간혹 큰 선생님께서 이 빨간색으로 김현태 이 부적초에 이 빨간색 포스티지를 바를 수 없으니까 이 분홍색 대여를 해주셨고 또 민주당에 파란색을 해줄 수 없으니까 이 녹색 계열을 해서 참 이 무소속의 중간 지역을 장악하게 딱 포스티지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예. 다 이렇게 다 흡수해오라는 뜻이지 뭐. 예. 예. 자, 우리 김현태 후보 참 언론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애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후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뭐 김현태 후보가 하고 전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대구 그 달성군 사제까지 찾아가서 눈물 그러니까요. 훔쳤다고요? 뭐 어떻게 된 사연이? 밤을 새웠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듣기로는 좀 도와달라고. 네. 밤을 새웠는데 아침까지 문이 안 열렸다. 그거를 보면은 참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 자관하면은 그 인정상 우리나라의 정서상 내려오던 그 백인의 민족 있죠. 그거는 인정이거든. 그거를 다 뿌리치고 결코 한마디도 안 건네고 그리고 문을 안 열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참 그걸 참 진짜 진정한 지도자다 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혀가 짧은 게 아니라
경상도가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게 막 말립니다. 참 그걸 보고 야 저런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또 언제 있었나 박정희 대통령 그 후이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과연 국민의힘 같으면은 얼른 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까지 갔겠죠. 근데 이게 또 무소속이고 이 원칙을 지키는 분이다.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참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고무적으로 난 생각을 해요. 뭐 보니까 뭐 투표지를 보이질 않나 뭐 또 이건 뭐 어떻게 잘못했니 잘했니 뭐 이렇게 참 하는 거 보고 저게 참 진정한 지도자인가 나 또 생각을 하고 그래도 밤새 내가 거기서 눈물로 지샜지만은 끝까지 아닌 건 아니다. 내 소속이 아닌 사람은 절대 거절한다.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참 대단한 참 우리나라의 본받을 지도자다.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야 돼. 원칙과 아주 거짓이 없는 그런 분이 나타나야 된다. 많이 나타나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김현태 후보가 앞으로 그러한 차기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네. 이분이 화기가 많아요. 60갑자에 보면은 화가 무려 4개나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아주 그냥 이 합의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아마 저기 좀 길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결코 길을 못 받고 온 거는 같은 당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이게 뭐 또 이따가 또 말씀 또 한번 드리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예. 자, 그 박근혜 대통령은 뭐 원칙주의자로 워낙에 정평이 나 있고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아니죠. 무소속은 어찌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현태 후보나 전한길 선생 입장에서는 매우 가슴은 아팠겠습니다만은 이 정치의 이 권력의 그 냉정함이라 그럴까요, 비정함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또 한 번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애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김현태 후보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극찬하는 분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김현태 후보의 촛불과 응원하는 등들을 달아주신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용두사만큼 이렇게 많이 김현태 후보의 부적초와 연등이 많이 달린 거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저기 그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인정상 문을 열어주고 뭐 참 이게 또 맞이해줬다면은 이 원칙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 지도자는 사실 원칙을 깨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한테 족쇄가 채워진다. 그 원칙을 지켰을 때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쓸 수 있다. 개나 소나 다 받아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뭐 내가 선거에 좀 유리하다 그래서 받아줬다가는 나중에 그 원칙이 깨지면은 이거 대한민국이 저기 낙동강 오래할 신세가 된다. 참 나는 그날 그거 듣고 난 참 이 지도자는 이렇게 된다. 한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그것이 바르게 갈 수 있게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김현태가 이 60갑자에서 화가 4개 있어요. 이 전한기 선생이 토가 2개 있고 그 박근혜 대통령은 목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주는 격이라 빼줬다가 버텨줬다가 이러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은 아주 궁합이 잘 맞다. 앞으로 기적이 나는 일어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면은 다 보수의 한뭉택이다. 그때는 좀 열심히 도와주시겠죠. 이제 아마 어른으로서
지금은 아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마 품고는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났다. 이런 참군인이 많아야 된다. 이래야지 대한민국의 거짓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점을 찍어놨을 거예요. 아마. 예. 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잠깐 박근혜 대통령 얘기로 가자면 예. 이 간혹 큰 스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번 선거전에 등반할 것이다. 그때 그 저 국회 로텐도 홀에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장 대표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식을 여기서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자 장 대표가 바로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때 그걸 보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 오는 지방선거에 출전을 할 것이다, 등판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말아 떨어진 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이 움직이셨어요. 전국 각지를 다니셨고 심지어는 이 국민의힘의 선거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심지어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뭐 그 외에 아무도 지금 보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요. 나는 요번 60갑자로 봤을 때 그분이 안 나오면 안 될 수, 꼭 나와야 된다 하는 이게 60갑자로서는 봤어요. 그리고 국회에 가서 단식할 때, 장 대표가 단식할 때 그걸 풀어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때 이제 확신을 하고 부울경 이쪽으로 가서 한번 바람을 일으킨다. 요번에 뭐 김문수도 뭐 이렇게 뭐 직함을 갖고 또 안철수도 갖고 뭐 이렇게 가졌지만 그분들은 뭐 얘기가 없었잖아요. 난 그걸 보고 야,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대구에서 김부겸이가 뭐 어쩌면 뒤집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뜨는 순간 지지율이 그냥 추락을 해가지고 또 무슨 시민하고 할 때 뭐 막말을 좀 했더만 보니까 그게 지금 정권의 그 민낯이되었다. 항상 이 선거에서는 항상 고개 숙이고 머슴이 돼야 된다. 자기네들이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머슴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이 뭐 어디서 그렇게 난지 모르지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냥 그때 김부겸이가 그 시민하고 좀 싸우는 거 나를 보고 이거는 게임은 끝났다. 요번에 보니까 사전 선거에서 보니까 뭐 17%인가 20%도 못 넘겼다더라고. 그거는 무엇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옴으로써 아주 결집이 됐다. 그것도 한두 번 아니죠. 칠성 뭐 시장이 가라 결집이 됐다. 완전히 본 투표에서 거의 한 5, 60%는 넘겠다. 그거보다 더 70%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나는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이 후보자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게임은 끝났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대전 충청도 와가지고 또 한번 또 휩쓸었고 부산도 가서 휩쓸었고 또 강원도 춘천 원주 가가지고 또 한번 휩쓸었고 아주 그냥 그 도지사 김진태 후보가 꽃다발을 주는 순간 그날 이거는 끝났구나. 게임이 끝났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참 들으니까 그 운동권 그 사람 그 둘이 맞대결 했는데 우상호. 난 똑똑할 줄 알더니까 아주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이에요. 그냥 자기 어디다가 그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모르고 그걸 봤을 때 참 처음에 이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지만은 미국하고 틀리잖아요. 미국은 들어갈 때가 어렵고 들어갈 때가 쉬웠고 나올 때 졸업할 때가 어렵다는데 우리나라는 들어갈 때가 어렵고 나올 때는 쉽다는 말인데 하나도 공약 발표도 못하고 나 그걸 봤을 때 참 김진태 후보한테 많은 힘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요번에는 뭐니 해도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었다. 그리고 선거의 여왕답게 그래서 이 선거의 여왕이라 그러구나. 한번 뚜껑 열어보십시오. 아마 천지개벽 난리가 날 겁니다. 그만큼 우파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참 대단하게 생각을 뭐지 했냐면은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그 등에 칼꼬리를 꽂은 거 아니에요. 김무성 같은 그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근데 뭐가 답답해서 또 나오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세운 이 대한민국 망하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야, 그래도 참 큰 지도자, 큰 어른이 아직도 저렇게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일반 사람들도 다 배울 점이 있다. 저런 대단한 정치인이 말이도 안 해요. 그냥 짧게 하지만은 아주 강한 어조로 저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야, 역시 큰 지도자고 또 참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었다. 그러고서 깔끔하게 그냥 딱 그만두잖아요. 그리고 보았을 때는 야, 참 대단하구나. 그 이번 6.3 지방선거 내일 본투표입니다만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대 이재명 대통령 간의 한판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 지금부터 제가 주요 단체장들, 지자체장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은 간혹 큰 스님의 생각하고 계시는 어느 분이 승리할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오세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 두 분 중에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래 봐서는 참 여기도 참 격전지네. 서울도. 근데 참 아쉬운 점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세훈 시장이 현 시장이죠. 그분이 저쪽에서 참 누구 대리인으로 나왔다면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삼고초려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릎 꿇고 좀 도와주십시오. 몇 번 했어야죠. 이건 일본 말을 자꾸 써서 미안한데 이 독고다이를 나간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론 표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좀 도와달라고 없어 했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아마 겨우 등수 차이는 많이 안 날 거예요. 겨우 아마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부산으로 가보죠. 부산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그 전재수 후보가 좀 앞섰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대로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일념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을 했어요. 그 등판하는 그 순간 이거는 쉽게 뒤집어졌다. 아마 거기도 30%가 안 넘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전 투표가 25%인가 20%인가 하여튼 나는 잘 모르는데 60갑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날 본투표 3일날 내일이죠. 내일은 아마 결집을 한다. 누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결집을 한다. 역시 한번 뚜껑 열어보세요. 역시 선거의 왕은 틀리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처음에는 밀렸지만은 가면 갈수록 내 이름을 완전히 셧다운 시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대구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자, 대구 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하고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추경호 후보가 여러 다자로 나왔을 때는 참 저 사람이 과연 될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됐고 초반에는 이 김부겸 후보가 과거에 국무총리도 하고 아주 그냥 그 지도자급으로 해서 좀 괜찮았다 하지만은
말 실수도 또 했고 또 좀 약간 좀 권력을 좀 안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좋게 봤지만은 가면 갈수록 급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대구는 절대로 저쪽 선에다 주면 안 되는데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바람에 이거는 완전히 역전이 됐다. 내가 볼 때 17%그 사전 투표에서 됐다는데 내가 볼 때는 한 60% 넘고 아마 70%까지 되지 않을까 본 투표에서. 그러면 무난히 이기고 이진수 후보도 국회의원이지만은 이번에 출마한다. 이거 내가 그날 보니까 뭐 이진수 후보도 그냥 얼굴에 그냥 그 여전사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고 꼭 그 이모를 만난 것처럼 아주 몇 년 만에 헤어져가지고 이모를 만난 것처럼 얼굴이 환해졌더라고. 저분이 과연 국회에 들어가서 이 무리들과 이 한바탕 붙으면은 셧다운 시킬 수 있겠구나. 아주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그냥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걸 보고 보통 선거 여왕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우상호 후보 두 분 중에 누가 최고의 승자가 될까요? 우상호 후보가 나는 보진 않았지만은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어디 공약을 했는데 제대로 못하고 이거 참 민낯이 참 드러나는구나.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무식한 게 드러났구나. 이 김진태 후보는 참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4년간 자기가 또 강원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차이가 처음에는 안 났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다녀간 이후로는 완전히 역전이 됐다. 무난하게 이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또 60갑자기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내일이면 투표가 끝나고 내일 아마 자정 정도에는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